네. 안녕하세요. 한 2, 3개월 만에 또 찍는 건데, 오늘의 주제는 진동, 주파수, 에너지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니콜라 테슬라. 진동, 주파수, 에너지는 우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인데, 삼위일체죠. 이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 물리적, 물질적, 이런 관점? 종교에서는, 성자, 성령, 또 하나, 뭐였지? 성자, 성령? 네,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삼위일체라는 게 관점에 따라 가지고 단어들이야 여러 가지 붙는데, 그냥 이제 진동, 주파수, 에너지는 이 우주, 물리적인 우주? 근데 이제 진동, 주파수, 에너지는 여지껏 그냥 얘기하면서 꾸준하게 얘기했던 건데, 그냥 주제로, 독립적인 주제로다가 한번 얘기를 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이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제대로 파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 이해했다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 진동, 주파수, 에너지를 오늘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냥 최근 해봐야 이제 엊그제인가? 한 3일 전? 네, 제가 단식을 4일까지 이제 성공했다. 한 2년 전쯤인가가 이제 제가 3일까지 했었다가 이번에는 4일까지 성공을 했어요. 대단한 건 아니죠.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이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단식 7일 10일은 이제 거뜬하게 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고, 15일 20일 많으면 30일도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45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찾아보니까 해외에서는 1년 2개월을 했다. 몸무게가 200kg이 넘는 이제 사람인데 80kg 대까지 감량했다. 1년 2개월 동안 하루에 400g, 0.4kg 요 정도 이제 감량하면서 했다는 것 같은데, 대단하죠. 저도 원래는 목표가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 그런데 4일로 합의를 봤죠. 일주일
못하는 기간은 아니에요. 4일까지 해보니까 꾹꾹 참으면은 일주일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긴 한데 1년 2개월을 했다. 뭐 물론 이 사람은 이제 뭐 미네랄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영양제도 좀 먹으면서 뭐 주치의하고 같이 이제 한 건데 완전한 단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0칼로리 이제 자가포식을 노린 거기 때문에 다이어트식 단식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다이어트식 단식은 칼로리가 좀 들어가죠. 소량이라도. 근데 자가포식을 노리려면은 칼로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 이 칼로리가 에너지란 말이에요. 몸이 에너지를 내기 위한 어떤 물리적 요소인데, 뭐 이제 인풋 아웃풋 시스템인 거죠. 이 인체 시스템 자체가 기계적인 거죠.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다. 그러니까 뭔가 입으로 들어와야지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건데, 그 이제 칼로리라는 게 보니까 탄소화합물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 정의하는 게 아니라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탄소 기반 생명체거든요. 그러면은 칼로리가 있는 식품이 있고 없는 식품이 있는데, 이 무기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네랄이죠. 이것들은 대체로 칼로리가 없어요. 그냥 분자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소금이다. 소금은 0칼로리죠. 근데 소금이라는 거는 분자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미네랄들의 집합체인 거죠. 이제 추상화된. 그게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이 탄소 기반 생명체가 나은 식품은 칼로리가 있다. 소금은 그냥 미네랄들의 합이다. 탄소 기반 생명체가 나은 게 아니다. 이거를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서 알아낸 거예요. 이거를 뭐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이게 하필이면은 또 이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칼로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탄소 기반이냐 탄소 화합물이냐 아니냐가 탄소 기반 생명체가 낳은 식품이냐 아니냐. 예를 들면은 뭐 과일이 있어요. 뭐 사과가 있다.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게 사과죠. 사과나무는 탄소 기반 생명체죠. 식물이니까. 식물이든 동물이든 동식물들이 다 탄소 기반 생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식물들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식품, 먹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칼로리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에서 이제 살아 움직이지 않는 그냥 순수 분자 덩어리들, 생명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칼로리가 없어요. 칼로리가 없다는 거는 에너지가 없다는 거다. 왜냐면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칼로리가 있어야 한다. 라는 건데, 일단은 200kg 되는 사람이 1년 2개월을 굶었어요. 근데 이제 완전 단식은 아니고 그래도 하루에 0.4kg씩 빼서 80kg 때까지 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최소한의 음식 정도 아주 소량으로 먹었을 텐데, 왜냐면 단식을 했다고 하니까 단식 자체가 식단을 끊는 거기 때문에 소식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고, 하지만은 주치의하고 같이 이제 병행하면서 뭐 미네랄도 먹고 뭐 영양제도 먹고 했다고는 하니까 아마 소량의 아주 작은 칼로리 섭취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인풋 아웃풋 시스템에서 사람이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있고 활동하고 움직이려면 에너지를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들어오는 게 없는데 에너지를 어떻게 쓰냐? 에너지를 인체는 이제 저장을 한다. 근육, 지방 등에 저장을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소에는 입으로 들어온 음식을 대상으로 포도당으로 전부 전환을 해요. 뭐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탄수화물이든 전부 다 포도당으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인슐린이라는 애가 세포에 포도당이 들어가는 걸 열어줘서 세포에 밥인 포도당을 넣어주고 ATP가 된다는 얘기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기름 넣고 차가 달리듯이 포도당이 들어가면은 세포가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단식을 하면은 포도당이 더 이상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은 포도당이 없으면은 세포는 뭐 죽냐? 안 죽는다. 왜 안 죽냐? 근육이나 지방 등에서 저장했던 걸 이제 쓴다. 케톤이 이때 나와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간 음식은 포도당으로 전환해서 세포한테 주는 거고, 입으로 음식이 안 들어오면 그동안 저장했던 지방 등에서 빼서 이제 케톤체로 변환을 해요. 그래서 세포의 이제 작동 메커니즘은, 그러니까 세포에 먹이는 이 두 가지라는 거죠. 포도당 혹은 케톤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톤은 이제
저장된 걸로 꺼내 썼을 때 이제 지방이 대표적이고, 포도당은 음식에서 변환한 거 라는 거예요. 자, 암세포는 그러면 어떠냐? 암세포는 어떠냐? 이것도 제가 이제 알아낸 건데,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은 자가포식을 하면 암세포한테도 유리하다 이거예요. 이제 자가포식 메커니즘이 뭐냐면은 이제 단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엠토르라고 해서 이게 뭐 이제 이제 켜지면 자가포식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해서 이제 세포가 자기 이제 노화된 거나 이제 뭐 쓰레기 어떤 뭐 노폐물 뭐 이제 기능 저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청소하고 잡아먹으면서 이제 재생되는 거예요. 세포 재생. 그러니까 세포 분열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제 세포가 분열하면은 텔로미어 길이가 점점 짧아져서 수명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포라는 것들이 어떤 뭐 손상을 입었을 때, 세포가 손상을 입거나 노화되거나 막 그러면은 얘가 이제 분열을 하죠. 세포 분열을 하면서 다시 이제 재생하는 뭐 그런 것일 텐데, 근데 분열을 하게 되면 텔로미어가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수명도 짧아지는 거고, 근데 세포 분열로 세포가 다시 재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재생을 하는 거예요. 자가포식은 자기 노화되고 뭐 노폐되고 기능 저하된 것들을 자기 스스로 청소하는 메커니즘이 이제 자가포식이라는 건데, 이게 대체로 18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은 자가포식 기능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 의학적으로는 자가포식을 하면은 암세포도 세포이기 때문에 자가포식 메커니즘이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암이 진행된 환자는 자가포식을 하면 암세포도 재생 효과를 이제 청소하는 이 자가포식 똑같이 누린다 이거죠. 그 이점을. 그런데 일반 의학계가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냐? 바로 일반 정상세포는 먹이가 포도당하고 케톤체 2개인데 암세포는 포도당만 먹어요. 따라서 장기간 단식을 하게 되면은 암세포도 자가포식 이점을 누릴 수는 있으나 먹이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왜? 암세포는 케톤체를 못 먹어요. 정상세포만 케톤체를 먹고 에너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가포식이 18시간을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조금씩 자가포식은 일어나요. 특정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어떤
그 mTOR가 켜지는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조금씩 켜지긴 하는데, 단식을 하게 되면은 18시간이 지났을 때는, 자가포식 기능이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한 3일 정도, 단식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케톤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당 음식이 더 이상 안 들어오니까 지방에서 꺼내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뭐 암세포가 며칠을 굶었을 때 그러니까 암세포한테 먹이가 일정 기간 이상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언제 되면 죽느냐, 그건 정확히 저도 몰라요. 하지만 뭐 세포가 한두 개가 아니라 우리 몸에는 40조 개 정도 세포 있으니까 각각 틀리겠죠. 세포 종류도 다를 거고 크기도 다를 거고 하니까, 어떤 놈은 뭐 한 3일만 굶어도 죽는 암세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일주일 굶어야지 죽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10일 굶어야 죽는 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건 뭐 단정은 아니고 그냥 추정이죠. 왜냐면은 뭐 내가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암세포는 케톤체를 먹을 수 없다. 자가포식은 같은 세포 계열이기 때문에 똑같이 누리지만은 먹이는 틀리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번에 단식을 하면서 이 케톤체라는 걸 알게 됐고, 또 궁금해서 이제 자가포식이 이제 암세포에 안 좋다 라는, 왜 안 좋냐, 내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단식을 하게 되면은 스스로 고행을 자초해서 수행을 하는 어떤 인내와 끈기, 그러면은 따라오는 게 인내와 끈기, 수행, 그리고 어떤 참고,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보상이 나중에는 따라온다 라는 것도 이원성의 메커니즘이거든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 이게 이원성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 어둠이 있으면은 이제 빛이 따라오는 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고 싶어도 일부러 참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그럼 만약에 이제 쾌락주의다. 쾌락주의의 끝판왕이 뭐예요? 마약 같은 거겠죠? 단기간 일시적으로 급상승, 쾌락이 올라가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이나 어떤 그 중독성,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와서 괴로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가포식을 하게 되면은 가장 상위 메커니즘인 이원성은 이 물질 세상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상위 메커니즘이라서 당연히 보상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보상이라고 하면은 단식을 하면은 뭐 나쁜 점도 분명히 있어요. 뭐 근육량이
빠지고 또 어지럽고 잘못하면 쓰러질 수도 있고 더 잘못되면은 운이 나쁘면은 죽을 수도 있죠. 누구는 1년 2개월을 해도 안 죽지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조건 하에서는 운이 나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머리가 핑 돌아가지고 그냥 쓰러져. 근데 못 일어나. 그럼 죽는 거죠. 뭐 그게 운이죠. 어떤 특정 그게 확률론인데 아무튼 근데 대체로는 단식을 해서 죽는 사람은 0.1%도 안 돼요. 뭐 한 일주일 미만 단기로 봤을 때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뭐 찾아보니까 암세포가 케톤체를 못 먹는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가포식이 암세포한테도 이점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조금 더 끈기를 가지고 장기간 단식을 하면은 결국은 암세포한테는 먹잇감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암세포도 이런 메커니즘으로 제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거는 제 연구 결과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제가 이제 이번에 단식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어떤 그 생명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또 새롭게 발견했다, 깨달았다, 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 오늘의 주제는 이제 진동 주파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에너지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한 거예요. 그 칼로리부터 해가지고, 칼로리는 이 근본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칼로리는 어떤 생명이 에너지를 내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물질이죠. 근데 이제 생명체라고 하면은 그 바이오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고, 기계 메카닉 생명체는 이제 전기를 줘야 되죠. 전기 에너지.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이제 진동 주파수 에너지인데, 자, 이 진동 주파수 에너지가 이제 삼위일체라고 했잖아요. 진동 주파수 에너지가 삼위일체다라고 했을 때, 일단 주파수 에너지는 두 번째야. 첫 번째는 진동이에요. 그러니까 진동이라는 게 작용이에요. 제가 어제도 이제 작용에 대해서 좀 살짝 공부를 했는데, 이건 더 파봐야 돼요. 제가 이 작용에 대해서. 왜냐면은 이 작용이라는 게 아주 근본적인 최상위 밑바닥 아주 근본적인 뭔가의 이 트리거인데, 아무튼 그 진동이 있어야만 주파수 에너지라는 게 따라오는 거다. 진동 없는 주파수 에너지는 필요 없다, 존재할 수 없다, 이 실체가 없다, 실제하지 않는다. 이게 진동 안에 주파수와 에너지가 붙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동이 실체고 주파수는 시간 개념이고 에너지는 크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동이라는 단 하나의 실체, 진동이라는 단 하나의 실체,
아, 이거 애매한데? 이거 스스로 함정에 빠졌어. 또 왜 애매하냐면은 진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상 진동, 움직인다, 진동한다, 이걸 필연적으로 전제한다는 거거든요. 진동이라는 게 이제 둥 뭐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진동이거든요. 그러면은 움직이는 것 자체가 크기가 있고 크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붙어요. 주파수 개념이.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은 이미 진동 안에 주파수 에너지 개념이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AI한테 다시 물어봐서 대화 좀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거 층이야. 층이 차원. 이제 층이가 차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근원의 진동이 개별 단위 유닛 수준으로 절대 근원 개별 유닛 진동 한 개가 딱 있다라고 전제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추상화가 되는 거예요. 1차 추상화가 되고 나서 이 개별 유닛 진동에 대한 어떤 거울 효과나 홀로그램 효과나 그 어떤 한 단계 낮은 혹은 높은, 그러니까 이 낮다 높다라는 거는 사실상 아주 근원에서는 이게 낮다 높다라고 정의하는 거는 높낮이가 없는 상태에서 관점의 문제인데, 낮다라고 정의해도 되고 높다라고 정의해도 돼요. 왜냐면은 높다 낮다가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아무튼 그냥 1차 추상화를 해서 그리고 나서 진동 주파수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생각나는 거는 또 최근에 또 배운 게 뭐냐, 이 존 휠러, 리처드 파인만의 이 스승이라고 하는데, 이 휠러가 파인만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야, 이 전자는 한 개만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대요. 이게 이제 그냥 아직도 이제 회자되는 일종의 그냥 가설 수준인데, 뭐 검증되거나 뭐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입증되고 막 그런 인정되는 그 정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가설인데, 근데 이제 대화 통화한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휠러가, 저는 이거를 듣고 뭔가 이 소름이 살짝, 소름이라기보다는 뭔가 이 직관이나 통찰이 이 반응을 했어요. 이거다. 전자가 한 개면은 뭔가 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말이 안 돼서 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상 우주에 전자는 한 개만 있을 것이다. 이게
드라마틱한 뭔가가 될 것 같고, 왜냐면은 이 모든 물질은 이 진동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입자들은 다 진동수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뭐 근데 이게 진동만 그치 때문에 이게 이제 양자장론에서 이미 다 밝혀진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스핀 개념 뭐 그리고 또 뭐 이 전하라든지 또 막 또 저기 또 뭐가 있지 위치 개념 뭐 여러 가지 한 열 몇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입자를 정의할 때 이 입자의 성질을 구분을 하는 어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속성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양자장론에서는 이 개념들조차도 장에 들뜹니다. 이 장에 들뜸은 이제 사실상 이 진동에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클로드가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이 양자장론은 현대 물리학의 가장 이 최전선에 있는 이 가장 정교한 그런 이론이거든요. 소수점 13자리인가 12자리까지 맞췄대요.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는 뭐 소수점 뭐 6자리인가? 아무튼 좀 낮아요. 근데 양자장론은 모든 것은 거대한 장 위에서 이제 들뜨는 게 입자다. 그러니까 이제 표준 모형에서 말하는 17개 입자인가? 이것들이 사실상 이제 뭐 중력장이 있고 뭐 전기장이 있고 뭐 자기장이 있고 전자기장, 중력장 뭐 이런 식으로다가 뭐 이렇게 다 자기 속성들의 장들이 있어요. 전기와 자기가 나오는 전자기장이 있고 중력이 나오는 중력장이 있고 그 장들이 들뜨는 현상이 우리가 봤을 때는 입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들의 장들도 사실상 양자장으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장론이거든요. 이게 이제 소수점 13자리, 12자리까지 수학적으로 정교하게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 양자장론이라는 게 양자역학보다 더 정교한 이론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양자역학이 태동한 시기하고 1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제 많이 발전을 한 거죠. 그때 딱 완성된 게 아니라 꾸준하게 발전하면서 이제 지금은 12자리, 13자리까지 완성한 게 이제 장에 이제 모든 건 장에 들뜸이다. 근데 왜 장이 들뜨겠어요? 뭐 진동이 일어나고 그 진동은 주파수가 맞으니까 주파수 공명이 맞으니까 그리고 들떴을 때 에너지가 이제 나오는 거겠죠. 그게 이제 주파수라는 거는 공면 현상을 필요로 해요. 필요로 한다기보다는 공면 현상이 일어나는 게 필연이다. 공명 법칙. 우주에는 몇 가지 기본 법칙, 이제 몇 가지 최상위 기본 법칙들이 있어요. 근데
공명은 주파수가 맞으면 서로 반응한다 라는 거예요. 진짜 제가 또 뭘 팠냐면은 바이러스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뇨병, 그러니까 혈당, 그쵸? 그러니까 이제 혈당이 오르는 현상, 이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5천만 한 5,100만 명 정도 인구가 될 텐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당뇨 인구가 2,500만 명이다. 제가 한 3, 4년 전에 봤을 때 500에서 1,000만 명 정도 추산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지금은 뭐 2,500만 명 절반이 이 당뇨병이거나 당뇨병 전 단계 에 해당된다. 막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당뇨 증상을, 그러니까 당뇨병까지는 진입을 안 했어도, 그러니까 당뇨병이 확정된 사람들은 한 500만 명 정도는 아마 될 것 같은데, 나머지 2천만 명 정도는 당뇨병으로 이제 갈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당뇨 수치를 검사를 했을 때 적정 수치가 아니라 그 이상 수치가 나오는 사람들이 2천만 명에 해당이 된다라고 뭐 말을 하는 거일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그냥 추산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근거 없이 추산하는 건 아니고 2,500만 명이라는 수치는 제가 분명히 봤고, 그리고 아마 500만 명 정도는 당뇨병 환자가 인구가 아마 될 거예요. 나머지 2천만 명은 뭐 그럴 거고. 아무튼 그러면은 이 당뇨병이 왜 걸리냐? 이거 약간 길어지는데. 아무튼 그냥 짧게 한 줄 요약. 전자파가 당뇨병을 일으킨다.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 찾아봤어요. 논문이랑 뭐 학회나 이제 연구자들 뭐 그런 거 해외에서 클로드랑 같이 검색해서 봐서 이제 쭈루룩 다 본 거고, 충분히 입증 자료들이 다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왜 그러냐? 공명 주파수. 이 전자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사용하는 각종 전자기기나, 또 그러니까 이제 뭐 EMF도 있을 거고 RF도 있을 거고 뭐 있는데, 또 우리가 이제 60Hz, 한국이 60Hz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교류로 들어오는 게 그렇고, 이제 실제로 쓸 때는 다시 이제 직류로 변환해 가지고 쓰는데, 이게 이제 교류에서 직류로 변환할 때 이걸 또 뭐라고 하던데 지금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 가지고 뭐 어떤 특정 전자파가 나오면 이게 다 주파수예요, 주파수. 근데 이제 이 세포, 그러니까 이제 당뇨, 그러니까 당으로 전환하는 어떤 그 세포 내에 어떤 지점? 거기서 또 마그네슘 관련된 어떤 일을 하는 세포 쪽이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애인데, 얘가 30인가 40Hz래요. 근데 정확히 그거하고 우리가 쓰는 어떤 전자파 그거하고 이제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공명이 일어나서 방해를 한다. 그래서 혈당이 오른다
이런 연구 그 논문까지는 뭐 아무튼 연구 결과 검색 서칭 뭐 발견했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인과관계고, 이건 직접적인 인과관계죠. 그리고 이 상관관계로 보면은 엄청 많아요, 자료가. 왜냐면은 이 설탕은 전 세계적으로는 모르겠고, 뭐 영국이나 특정 국가들은 설탕 사용량이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떨어져요. 점점 떨어진다, 설탕 사용량이. 응? 달게 먹어서 단 거 먹어서 당뇨가 생긴다, 비만이라서 생긴다, 뭐 고혈압이나 뭐 인스턴스 뭐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원인 막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단 거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높죠. 근데 설탕 사용량은 점점 떨어져요. 이 당뇨병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희귀병이었어요. 거의 뭐 희귀병이라는 거는 없는 병이죠. 희귀한 사람들만, 이 소수만 걸리는 게 희귀병인데, 근데 최근에는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이나 당뇨병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그 당시에는 없는데, 그러면 상관관계는 뭐가 있냐? 휴대폰이 보급된 보급된 어떤 특정 지점부터 당뇨가 급증한 지점이 서로 맞물린다. 이게 이제 상관관계죠.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어도 이런 것들이 다 상관관계예요. 이거 말고도 뭐 어떤 국가가 뭐 송전선을 뭐 전력선을 뭐 이렇게 뭐 전기를 막 뭐 이렇게 보급을 했는데, 그때부터 또 급격하게 또 당뇨 인구가 늘어났다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다 상관관계인데, 그래서 이 상관관계가 또 엄청 많아요, 자료들이. 뭐 보이지 않는 무지개 뭐 책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전자파하고 당뇨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 당뇨가 왜 중요하냐? 당뇨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수많은 그 성인병이나 이 대사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각종 질병을 만드는 요인이라는 거죠. 아무튼 제가 최근에 이제 좀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건데, 진동 주파수 에너지로 다시 넘어와서 제가 사실 진동 주파수 에너지로 다시 넘어와서 그래서 이제 지금 주파수 얘기한 거예요. 이 주파수가 맞으면은 전자파로도 세포의 특정 세포들을 반응을 일으키고 영향을 줘서 우리의 인체 메커니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주파수가 시간 개념이거든요. 왜 시간 개념이냐? 1Hz는 뭐예요? 이 주파수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1초에 한 번 진동한다. 그러니까 이미 주파수에도 진동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진동 자체에도 주파수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진동 주파수 에너지라는 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게 뭐야? 상보성이죠. 서로가 서로를 이미 가지고 있거나
필요로 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이 이제 바로 상보성인데, 대표적인 게 시공간이죠. 이 시간이 공간을 만들고, 공간이 이제 시간을 만들고, 자기가 전기를 만들고, 전기가 자기를 만들고, 이런 이원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이원적인 것들이 뭐냐, 이 대립적인 것들이죠. 대립적인 것들은 상보적인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과학적인 어떤 이론, 논리, 이런 게 사실상 알면 뭐하고, 중요한 건 지금의 내가 중요한 건데, 아무튼 아예 상관이 없진 않아요. 왜냐면은 왜 아예 상관이 없지 않느냐, 진동 주파수 에너지는 가장 기초적이고 밑바닥 레벨의 이제 근본적인 구성 요소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그래도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 것이 지금의 나를, 우주를 뭔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된다면 된다는 거겠지만은, 이해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해와, 이것도 어려워요. 이것도 어려워 이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전자죠.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인 현상을 이게 만드는 주인공이 저는 이 전자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단일전자 이론 가설, 이 존 휠러. 그러면은 전자가 한 개다. 근데 지금 내 방에 거실에 있는데, 내 거실에만 보더라도 TV가 계속 켜져 있고, 유튜브가 계속 돌아가고, 이것만 봐도 엄청난 전자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은 화면이 1초에도 수백 번을 깜빡이고, 프레임 전환이 계속 일어나고, 또 그 안에 하드웨어에서는 뭐 랜선, 뭐 전자가 막 수십만 개, 막 수백만 개가 막 이동을 할 거고, 전기 신호도 막 계속 전자가 왔다 갔다 할 거고. 근데 전자가 한 개래. 일단은 한 개래.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1초, 0.1초, 1초, 0.1초, 0.01초. 딱 이 정도 수준까지가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시간 개념의 최소 수준일 거라고요. 근데 이제 프랑크 길이까지 치면은 전자가 아주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스물 스물하나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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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그러니까 프랑크 길이가 2에 몇 승이지? 10에 몇 승인가? 2에 몇 승인가?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30개거든요. 30개. 공이 30개. 그러면은 전자가 한 개 움직이는 속도가 뭐 0.001초에 한 번을 움직인다고 쳤을 때 아주 빠르게 내 방에 있는 모든 걸 다 수행할 수 있느냐 약간 어려울 것 같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40개 붙여줘요. 그러니까 이 플랑크 길이가 만약에 저기 정확히 모르는데 몇인지 까먹었다 보자. 아예 관심 별로 없어가지고 한 뭐 2에 한 60승 막 이렇게 한번 쳐보자고요. 너무 많은가? 그러면 뭐 한 뭐 이 정도 더 넣어줘. 뭐 그냥 막 넣은 거예요. 자, 요 정도면은 내 방에 일어나는 모든 전자 활동이 단일 전자 한 개의 전자가 1초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1초고 얘는 이만한 거 한 개 전자가 움직인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60개면은 1초에 몇 번을 움직이는 거야? 2에 1초에 2에 60번을 움직인다. 이거를 어떻게 세? 뭐 조번? 움직인다. 막 이렇게 해야 되나? 공 몇 개 더 붙여줄까? 아무튼 요렇게 움직이면은 지금 내 방에 있는 정도 수준은 충분히 단일 전자로 설명이 돼요.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나? 될 것 같아요. 그럼 돈까지. 아니야. 한국까지. 한국의 모든 전자 장비와 그리고 어떤 한국 태양빛이 한국에 내려찌는 것과 기타 등등등의 전자 활동을 이 1초에 이만큼 2에 60번 정도 움직인다 1초에 하면은 1초에 한국에 일어나는 모든 전자 활동을 단일 전자가 자기가 휘짓고 당기는 거야. 설명이 된다고 치자고요. 하지만 우주에 있는 모든 전자 활동을 이 단일 전자 가설로 플랑크 길이 수준까지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플랑크 길이보다 그러니까 이 플랑크 길이도 사실상 가설에 불과하죠. 왜냐면은 인간이 어떻게 알아? 가장 최소한의 길이가 플랑크 길이라는 걸 그냥 뭐 수학적으로 뭐 그냥 이렇게 한 건데 모르죠. 아직도 뭐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95%인데 아는 거는
5%, 모르는 건 95%. 그러니까 모르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도 이 양자장론보다 더 밑바닥 이론이 더 있을 수도 있고, 플랑크 길이보다도 더 짧은 길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플랑크 길이가 2의 60승이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막 적은 거고, 2의 60승이다 라고 했을 때 플랑크 길이보다 더 짧은 슈퍼 플랑크 길이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2의 600승이다.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주에 존재하는 10의 100승인가? 2의 100승인가? 아, 요것도 헷갈려. 아무튼 2의 600승 정도면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전자 활동을 다 커버할 수 있을까? 전자가 1초에 2의 600승을 움직인다면, 하지만 다중우주가 또 튀어나온다면, 그래서 여기 한 가지가 또 더 가설이 또 붙어야 돼요. 지금 뇌정지가 와가지고 아까 전에 한 이쯤에서 두 번째 거 생각을 해놨었는데 완전히 지금 까먹었어요. 이 플랑크 길이 없이도 전자 활동을 커버할 수 있을 만한 개념이 예비 후보군이 있었거든요. 뇌정지가 와가지고, 자, 뭔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그 개념이, 그래요. 아무튼 넘어가고, 단일전자. 생각났어. 뭐냐면은, 우주는 최소 렌더링만 한다.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이론으로 봤을 때, 관측자가 이제 관측했을 때 딱 그 시공간만 렌더링 한다.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은, 생각하지 않은 영역 공간에 대해서는 계산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가 활동하지 않는다. 이 전 우주라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최소 작용의 원리, 이게 누구야? 생각 안 남. 아무튼 이 빛은 이제 전자기파는
이제 최소 작용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최소 작용의 원리가 마치 필요한 것만 렌더링한다, 이거 개념하고 뭔가 결이 비슷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내가 어떻게, 자, 그러면은 진동, 주파수, 에너지 를 어떻게 이제 어떻게 현실에 대입할 것인가. 자, 이거는 하기에는 우주의 모든 것이라고 하기에는 이 자기 함정? 자기 무슨? 자기 꼬리를 잡아먹는 그 뱀 같은 걔 이름이 뭐야? 또 까먹음. 이게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은, 자, 진동, 주파수, 에너지가 우주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진동, 주파수, 에너지가 우주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다 해서 라고 한다면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진동, 주파수, 에너지가 우주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 버리면은 어떤 이 구성 요소가 아니라, 구성 요소 개념이 아니라 어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것처럼 어떤 철학이나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우주는 게임이다. 우주는 그래서 내가 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지구에 왔다. 창조를 하기 위해서 왔다. 공부, 학습, 학습이 아니라 뭐 공부, 학교? 뭐 이런 어떤 배움, 배움이라는 단어가 더 맞았을 때, 배움, 뭐 영혼의 성장, 아무튼 이러한 어떤 목적성, 내가 존재하는 목적성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 기억이라는 게 따라오고,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억을 스스로 지웠다라는 것도 이제 필연적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 따라오는 게 뭐냐? 안전장치. 그 안전장치는 뭐냐? 들어오기 전에 설계한 시스템. 즉, 스스로 법칙을 설계하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결정론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안전장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설계에 들어가는 거는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고, 스토리 라인이나 타임라인이나 그런 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존재하는 목적성, 그러니까 이 우주가 게임인데 그러면 어떤 게임이냐라고 했을 때 뭐 체험이 될 수도 있고, 창조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배움이 될 수도 있고, 성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내가 설계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결정론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진동 주파수 에너지는 결정론 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와서 여기에서 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들이 이 구성 요소예요. 기본 삼위일체가. 그러면 우주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이 설계 시스템을 내가 얘기하는 순간 진동 주파수 에너지가 또 따라와요. 왜냐면은 이걸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진동수를, 이 주파수를, 에너지를 내가 담아서 보냈기 때문에. 이 뱀 같은 애, 우로보로스. 자기 꼬리를 자기가 잡아먹는 이 메비우스의 띠 같은 그런 거죠. 결국은 이것도 필연일까?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이 우주는 게임이다. 우주는 게임이다 라고 했을 때 왠지 오늘 지금 이 영상 1시간 초과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서 1시간 넘어간 영상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거 제 감각으로는 지금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초반에 쓸데없는 얘기를, 쓸데없다기보다는 요렇게만 봐도 지금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죠? 막 뭐 혈당 얘기하고 자가포식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요런 것 때문에 지금 분량이 좀 많이 오버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주는 게임이다 라고 했을 때 게임의 목적이 이제 종류가 되게 많을 거란 얘기죠. 게임의 목적이 이제 종류가 많을 것인데, 그중 하나가 층위적 영적 전쟁, 이게 제가 이제 의심하는 것. 근데 이것도 결국은 진동 주파수 에너지, 이것도 결국엔 진동 주파수 에너지에 또 포섭돼요. 왜? 내가 이런 진동수와 이런 주파수 에너지를 보냈기 때문에 실제로 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왜 이것도 의심할 수밖에 없냐? 이 우주가 게임이라고 했을 때, 목적성은 목적성에 해당되는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자, 층위적 영적 정쟁, 이것도 제가 좀 많이 추상화시킨 포괄적인 용어로 밀도 있게 압축한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안에 다 대부분 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배움, 그리고 영적 성장, 그리고 체험, 또 뭐가 있었지? 창조. 자, 이렇게 뭐 아마 이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가 있는데, 윤회가 끼기에는, 여기에 윤회가 끼기에는 약간 뭐랄까, 근본이라기보다는 윤회는 게임 타이틀 안에서 벌어지는 시나리오에 불과한 쪽에 좀 가깝죠.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있을 수 있을 텐데, 자, 근데 일단 윤회는 끼지 말고, 윤회가 낄 자리는 아니야. 요 자리에는 윤회가 끼기에는 윤회는 약간 추상화된 레벨이라서, 이렇게 본다면은, 그러면 이 5가지가 분리되어 있느냐, 독립적인 타이틀의 어떤 목적을 가진 게임 종류냐 라고 한다면은, 여기에도 진동 주파수 에너지가 또 개입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또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있었다가 내가 영적 성장의 진동 주파수 에너지를 보내면은 일로 가고, 창조 에너지를 보내면 일로 가고, 윤회를 뭐 또 보내면 일로 가겠지만, 층위적으로 봤을 때는 여긴 약간 아래층이고, 만약에 윤회가 여기 안에 들어가려면은, 이게 이제 카테고리로 보면은 여기가 대카테고리고 얘는 중분류 카테고리인데, 그러면 윤회가 속할 수 있는 여기 5가지 대카테고리면 어디냐? 영적 성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체험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배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창조, 윤회가 창조. 아무튼 윤회는 여기 4가지에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은 여기 안에는 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진동 주파수 에너지가 항상 개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5가지도 단일 어떤 스토리라고 보기에는 이것들도 계속 교차하면서 이 진동 주파수 에너지가 개입이 될 때마다, 근데 이 한 단계 한 단계 넘는 게 아마도 쉽진 않겠죠. 그리고 이게 마구잡이로 변화가 일어난다면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 불가능은 또 없다 보니까 우주에는, 내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하면은 혼란스러운 우주가 또 될 수도 있고, 어렵죠.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어렵다. 이 가능성은 그러니까 이 층위적 영적 전쟁 여기가 이제 좀 애매한데 이 부분이 애매하죠. 여기에는 뭐 지구가 뭐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다양한 음모론들부터 해가지고 뭐 다양한 시나리오가 여기 다 들어가요. 왜? 층위적 영적 전쟁은 매우 매우 포괄적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용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은 꽤 많이 나열했다, 뭐 풀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뭐해서 그래서 어렵긴 한데 왜 증명이 안 되고 알 수가 없으니 그래서 어렵다 싶다도 사실상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알아도 알 수 없고 몰라도 모를 수 없고 몰라도 모를 수 없고는 뭐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그냥 그래서 뭐가 나아졌냐라고 한다면은 말할 수 없죠. 뭐가 나아지고 안 나아지고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알 수 없죠.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진동 주파수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